실례합니다. 누나. 아, 롱타임 너스. 아, 안녕하세요, 형님. 네. 그때 결혼식 때 뵙고, 예. 앉으시죠. 어떻게 지냈어요? 잘 못 지냈어요. 왜? 뭔 일 있었어요? 일단 이 원장을 못 봐서 재미가 없었고. 간식이 없지, 내가 없으니까. 간식 없어. 두 번째는 또 얼마 전 죽다 살았어요. 왜? 생명의 은인이랑 같이 왔는데 아니, 나 통침이 여태까지 들으면서 이런 좋은 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명의 은인 왜? 교통사고? 아니에요. 내가 워낙 한 20년 전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놀래서 급성 천식이 됐었는데. 아, 20년 전에? 예. 흡입제 같은 거 먹고 유지하다가 그날 갑자기 개 2마리를 목욕을 시키다가 호흡이 갑자기 확 조여들어서 흡입제 세레타이드를 했는데 깝깝해? 그리고 또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아, 영화네, 영화. 네. 12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근데 평소에 저를 전혀 돌보거나 원래 각방 쓰고 네. 집에서도 전화해야지 찾고 그러네. 그러던 문자로 사람인데. 생존하긴 하던데 어. 그날 쓱 근처를 지나가다가 목욕탕 앞에서 헥헥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재빨리 의외로 민첩하신 연인이 왜냐면 밥줄이 죽으면 안 되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위기에 강하신 분입니다. 제가 확실히 밥줄이라고 의식한 건 네. 응급실에 실려가는 숨만 겨우 쉬는 아내를 위해 노트북과 책까지 집어주는. 아, 거기서 일하라고? 거기서 일하라고? 대단한 분이야. 정신 차리면 이래라. 비범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은 또 처음이라 천식이란 거 알았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호흡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갑자기 지금 이제 이 심신의 충격이 너무 커서 되게 사건 뒤에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제 차트가 있는데 2015년부터 있으니까 제가 한 6년 전부터 기록이 있어요. 늘 보면 별 증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2018년 전에 심적 쇼크가 있었고요. 돌발성 난청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뭐 하여튼 병에 질병의 뒤에는 항상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범인이거든요. 우리는. 그 남편 다 멸종을 해버려야 돼. 젠장. 남편 다 멸종을 해버려야 돼. 젠장. 아니 또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다 생명의 원인은 은인으로 다시. 2018년에 알러지 천식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발성 난청인데 제가 보면 병이 센 게 팍팍팍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평소에 건강하다가 무뎌요. 무뎌서 둔감해요. 세지 않으면 못 느껴요. 전조 증상이라 그러거든요. 급성 천식도 분명히 그게 있었을 텐데 본인이 못 알아차렸을 거예요. 뚱뚱한 셜록 홈즈가 범위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천식 전에 잠 잘 잤고요. 일단 정신과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혀 우울증 화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니까. 남편이 화날 일을 안 만드니까 그런 거죠. 범인. 자, 우리는 땀을라. 두 번째,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했던 거는 급성 천식이 발작하기 한 달 전에 시술했잖아. 이빨 뽑았잖아. 임플란트. 임플란트 큰 거예요. 언제 했어요? 얼마 전에? 바로 뭐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그 큰 거예요, 임플란트가. 그래서 임플란트가 진통제 먹고.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굉장히 면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임플란트는 뇌까지 영향을 줍니다. 또 임플란트 할 때 하혈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예. 저는 몇 개 안 되는 당신 어떡해. 아니 그것도 죽겠다. 잘하고 있어. 남 걱정하지 마시니까 여기 차례니까 지금은 유인경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남편 얘기할 때 또 따로 자. 죄송합니다. 일단은 임플란트 시술을 그 전에 했네요. 네. 며칠 전에 했나요? 한 4, 5일? 몇 개 했어요? 4, 5일. 하나예요, 하나. 임플란트 시술하고 얘가 통증이나 부종 같은 게 많이 있으셨나요? 별로 못 느끼죠. 좋네요. 그 건강하셨어요. 치아는 네. 좋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하면 이제 약을 주잖아요. 네. 양약을 좀 드셨을 거고. 그럼요. 진통 그러니까 해열제. 이런 거죠. 진통, 해열, 뭐 항생제 이런 약이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범인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날 강아지 목욕시킬 때 좀 추웠나요? 더웠나요? 우리 집이 조금 추워요. 집이 전반적으로. 좀 추운 환경, 온도차가 그럼요. 5도씨 이상 좀 네네네. 느끼는. 면역은 온도 차이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알러지는. 그러니까 누님이 알러지 천식이 원래 있는 사람이고 목욕을 시킨다는 환경 자체는 온도 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환경에 임플란트는 며칠 전에 해서 면역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 그게 아마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천식으로 왔을 거라고 추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두 가지죠. 그날 목욕시키는 환경의 온도차, 강아지 털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건 임플란트 시술하면서 내가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황,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좋아져야 될 거는 뭐냐면 면역이라는 거는 70%는 소장에서 만들어지고 30%는 폐기관지에서 만들어져요. 생각보다 장 건강이 중요한데 요새 소화는 어떠세요? 잘 돼. 헛배 부르고 가스 차는 거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폐기관지하고 온도 유지만 좀 신경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수술한 거 뭐 제왕절개 하셨다 그랬고 쓸개 제거했죠. 아, 쓸개 없는 인간이잖아요. 언제 쓸개는 언제 제거하셨어요? 그것도 한 10년 됐어요. 10년 전. 예. 그 쓸개 수술 이후에 어떤 영향은요? 잘 필요하죠. 쓸개 빠진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쓸개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불덩어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심장의 불덩어리는 왕의 불덩어리, 군화라 그러고 네. 간의 불덩어리는 상화, 재상의 불덩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모조모 일은 다 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이 쓸개예요. 그래서 쟤는 담대하구나, 쓸개가 크구나, 쟤는 쫄보야, 아주 간이 콩할 만해. 이건 사실 간이 콩할 만한 게 아니라 쓸개가 콩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걔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분노와 짜증 조절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대단하신 건 쓸개가 없는데도 소화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주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쓸개 수술하면 네. 기름기를 먹지 말고 못 고기를 먹어야 돼. 먹지 말랬는데 고기 튀김 먹어도 전혀. 소화를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보통 이제 지방 분해 요소가 쓸개의 네. 집이기 때문에 쓸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고기를 못 먹다가 열에 9이거든요. 여긴 열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덜 영향을 받는데 화도 그렇게 잘 내는 편 아니거든요. 예, 그러시니까. 예. 그러니까 대단히 쓸개가 없는 분치고는 컨트롤이 잘 되고 있고 후유증이 적다. 그러나 쓸개는 아까 요모조모 살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 합성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역에도 관련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계속 지금처럼 소화가 잘 되시면 되고 체온 유지하는 거에 좀 신경 써주시고 목소리가 변한다거나 이 목에 인후염이나 편도선은 괜찮으세요? 아니 피곤하면 일단 목소리가 확 줄죠. 목소리 변화가 있을 네, 거예요. 레벨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의 컨디션은 네. 목소리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예. 명이세요, 명이. 예, 뚱뚱한 셜록 홈즈라 불러주세요. 예. 앞으로 나는 건강이 나빠지는 신호는 목소리다. 그래서 잘 때 꼭 목수건 하고 자거든요. 그렇죠. 목 건강이 앞으로 핵심이다. 네, 한여름에도 스카프를 하고 자요. 또 앞으로 목소리를 먹고 사시는 직업이니까 더 중요하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컨디션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목소리 좋아지는 컨디션에 좋은 거를 좀 테스트를 좀 해서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음식부터. 제가 누님을 진찰을 좀 몇 네. 군데 해드릴게요. 이렇게 누를 테니까 네. 아프시면 그냥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여기 알러지 라인이에요. 아 고기는 조금 요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예. 심하진 않아요. 네. 알러지가 한 10% 정도 드러나 있다. 스트레스 전혀 없어요. 네. 왜냐면 이따고 좀 해주세요. 아니요, 여기는 화를 내니까. 화병은요. 내니까. 아니, 화병 화를 참는 사람이 있고 화낼 대상이 있잖아요. 큰 역할 하시는 거예요. 화바지, 여기가 화바지. 주족의 대상. 전 딴 데는 화 안 나는데 이분만 보면 예. 대단하죠. 범인 자, 우리는 땀을라. 여기 어때요? 간하고 조금 쓸개인데. 아파요. 그 정도입니다. 남들은 쓸개 수술하면 많이 아픈데 조금 아픕니다. 그 정도입니다. 거기 조금 여기 기관지 예. 폐입니다. 기관지 폐도 조금 조금 아픕니다. 피로감이 좀 있는 정도. 근데 이런 거예요. 항상 급성은 그때만 넘기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때 위험하면 죽기도 합니다. 돌발성 난청도 누적된 피로가 빵 하고 터지신 거거든요. 요즘은 난청 어떠세요? 이제 수능을 하고 있어요. 더 잘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남편이 무슨 얘기가 못 들은 척했는데 이제는 안 들려서 너무 좋아. 어느 쪽 귀가 안 들리시는 거죠? 이쪽은 청력 레벨이 좀 낮고요.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감, 밤 이런 거에 단어가 불분명한. 미묘한 그게 크게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없는데 왜 유난히 말 조심조심 조곤조곤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전 동치미 할 때부터 그랬어요. 저 왼쪽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아. 제가 동치미 할 때 자는 게 죄송해요. 안 들리니까 짜증이 나니까. 계속 물어보죠. 뭐라고? 이 정도인데 그걸 제가 좀 바보스럽거나 열등의식을 안 느끼면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 이제 청각 신경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려운 문제고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거는 다 너무 괜찮다. 지금 건강 레벨 80점 정도 되고 진짜요? 알러지도 한 10% 정도 드러났고 누님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게 목을 편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머플러라든가 목을 따뜻하게 해주실 거. 그다음에 제가 오늘 체질 검사를 한번 해서 누님에게 좋은 음식이라든가 약재로 좀 제가 선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체질 검사하면 또 김 실장이 나와서 저를 도와줍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자, 몸에 핸드폰 없죠? 없어요. 다 이게 무슨 테스트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체질기 테스트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남바링이 다 약제예요. 2번이 소양인 약제거든요. 누님은 소양인 약제가 그때도 세게 나왔고 지금도 세게 나와요. 그래서 소양인에게 좋은 약제와 그걸로 제가 세팅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좀 하나 가져와요. 그 프로폴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로폴리스는 칙칙하고 목에 뿌려서 삼키셔도 돼요. 예. 아마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제품 중에 제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좋은 게 프로폴리스를 뿌리잖아요. 이게 안티바이러스 하우스가 돼요. 오. 벌집은요 완전한 무균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생쥐가 들어갔다가 완전히 밀랍화돼가지고 그대로 썩지 않고 있는 게 벌집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 코로나 예방도 되고 기관지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누님에게 좋은 걸 제가 몇 가지 약재하고 건강식품을 챙겨드릴 텐데, 약재 중에 유근피하고 어성초가 있어요. 제가 비염편에서 얘기했던 건데 누름나무 껍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근피하고 어성초를 반반 넣어서 차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천식, 기관지염, 비염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소화력이 좋으시니까 참 좋은데, 그래도 유산균은 좀 드시는 게 좋아요. 먹고 있어요. 그 유산균을 좀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면역력을 완성했으면 좋겠다. 후반전을 인생 후반전. 왜? 계속 또 돈을 버셔야 여기서 또 편안하게 또 가사를 또 돌보실 수 있으니까. 가사는 안 돌보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살죠. 여기는 이거죠. 쓱 있다 위기에만 딱 구하고, 그러니까. 또 쓱 있다 위기에만 딱 구하고. 그러니까 쫓아낼 수도 없어. 119가 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늘 위기에 있는 나라예요. 119는 갑자기 한 번만 딱. 그날만 술을 안 마시고 있었다니까. 그날만 민첩하게. 이런 분이 코리안 시리즈 때문에 홈런 치는 타자가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제 누님은 대충 세팅이 됐습니다. 수은과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정자 진짜 못 잡니다. 자기 이름에 자자 부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 아버님이나 글씨 쓰기 부르는 거야. 좋게. 입다물라. 건강 중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 저 나이가 드니까 있죠. 네. 점점 술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점점 술이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원래 주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세요? 점심 먹을 때 반주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다가 요즘은 점심 먹을 때 한 병 반은 마셔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때 반주로 와인 한 병을 마셔요. 반노환동이라는 말이 있어. 나이가 들면 더 어려지는 도교의 비술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머리만 어려지는 줄 알았는데 철없다 철없다. 오히려 동자가 된다. 이 반노환동이라는 엄청난 비술인데, 혹시 무슨 수련법 있으세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복식호흡을 해서 그런지. 거짓말하지 마. 아니, 정말이야. 우리 어릴 때부터 복식호흡을 그냥 했어. 간단해요. 머리를 안 쓰면 이렇게 돼요. 무념무상으로. 하루 일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시나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켜가지고 뉴스 약간 검색하고 그때부터 게임 시작하죠. 게임, 예. 그 게임을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계속해요.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아, 진짜 그렇게만 지내세요? 네. 또 다른 사람하고 조금 특이하게 다른 게 반신욕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를 한 두세 시간씩 합니다. 거짓말 3-4시간 해요. 대단한 분입니다. 반신욕 할 때 뭐 하세요? 신문 보죠. 신문을 갖다가 저는 평상시에 매일 안 보고 반신욕 할 때만 딱 이 욕조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아내가 기자하는 신문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 비결. 구독자였군요. 예, 신문을 보니까요. 대단하신데, 반신욕을 몇 시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오래 하면은 조금 저녁에 졸리긴 합니다. 아, 대단하시구나. 반신욕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수승화강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지만 지금은 끊었는데 반신욕 하면서 담배를 흡연도 하세요? 네. 아, 네. 반신욕 하면서 흡연해갖고 흡연량이 얼마나? 뭐 글쎄 뭐 하루에 한 갑 정도니까 그렇게 키웠었어요. 많은 양은 아니죠 뭐. 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막 사셔도 되는 건강 체질. 막 살아요. 왜냐면 흡연도 하시고 술도 드시도 건강한 거잖아요. 운동도 안 하고. 오, 이분은 그렇게 하니까 생명이 조절이 돼. 안 그러면 200살도 사겠는데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술, 담배를 해서 깎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안 죽겠는데요? 아, 내가 볼 우리 때는. 딸이 들으면 깜짝 놀라고 딸보다 더 살겠는데요? 안 돼요. 네. 지금 이분은 일부러 지구인들과 이 수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장수별에서 온 외계인 아니, 같은. 할아버님이 97살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사관님이 200살도 사셨어요. 외할아버지가 100살 혈압은요? 혈압은 약간 높습니다. 혈압약은 있습니다. 혈압약은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먹고 먹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분이 대단하신 게 막 약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해요. 네. 예,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엄청난 그 선인, 도인이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이제 혈압약이라든가 뭐 그런 약 종류로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지나고 나면 유산균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그런 거. 피도 깨끗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건강을 봐드리겠습니다. 혀 한번 내밀어 보시죠. 아 근데 술은 드시긴 드네요. 왜냐하면 혀톤이 술 드시는 사람 혀예요. 백태왕태가 있잖아요. 이게 술 드시면 저렇게 돼요. 왜냐하면 간에 좀 부담이 가 있는 거죠. 술까지 안 먹으면 너무 오래 사니까 일부러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먹일까요? 네, 안 그러면 너무 오래 살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한 120세 정도에 맞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건강하신 분이다. 두 분 다 건강하신데 대단한 장수 집안의 유전자. 근데 집안에 저희 형제들이나 누나나 다 아무나 한 번도 소화제 개통하고 활명수 개통하고 두통약 개통을 갖다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집안 전체가. 아 집안이 무병 집안이군요. 무병이 아니라 무통증 집안이에요. 내가 어깨가 쑤셔 그러면 쑤신 게 뭐야? 모르니까. 소화가 왜 안 돼? 그러면 느끼는 사람은 정말 막 너무 짜증난 거죠. 저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이지만 밀가루를 먹는다든가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 아니 나중에 꼭 시신을 대학병원 연구소에다 기증을 귀를 제가 한번 눌러봐드릴게요. 맥은 혈압맥하고요. 술을 좀 드셔서 장에 좀 가스가 있는 걸로 좀 나오거든요. 방구를 그렇게 잘 껴요. 아 그거는 방구는 언제부터 근데 전혀 아닌데 이렇게 험담을 하고 나네. 아니 그게 음주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그게 빵 하면 괜찮은데 피시시 이 방구를 잘 낀다는 거는 이 항문이 건강하다는 거야. 항상 이렇게 닫고 있다가 한 번씩 빵 터져주는 거지. 본인에게 너무 긍정적이에요. 아니 원래 자기 똥 냄새 지는 안 나요. 아, 냄새는 안 나는데 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럼 냄새도 안 나세요? 그것도 대단하신 건데. 하루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루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누를 테니까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안 아파요? 아픈 데 없어요? 제가 네? 예. 얘기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극기훈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극기훈련이 아니라 뭐 심하게 아프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거지. 와 내가 30년 됐잖아요 한의원 한지. 눌러서 안 아픈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나오거든. 여기 원오브 사우즈인데요.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 최근 몇 년 동안 못 봤어. 이 연세에 귀 눌러서 안 아픈 사람을 못 봤어. 아플 거예요. 아니야 이거 누르면 조금은 감각은 있지. 감각은 있어요? 감각이야 당연히 있지 누르는데. 누나 이거는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아프면 칼로 찌는 것처럼 뾰족해서 소리가 난다. 그런 아픔은 없지. 여기는 술을 드셔서 방구를 끼시는 거고요. 건강 제가 99점 드리겠습니다. 술 드셔서 1점 빠진 걸로. 근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는 비염이 있더라고요. 아, 비염이 예, 있어요. 그런데 비염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요. 온도 차이더라고요. 맞아요. 온도 경험을 차이죠.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진먼지 알러지가 있다 그러는데 진먼지 알러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마누라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집을 바꿔야죠. 왜? 마누라를 바꾸면 깨끗하게 살 거잖아요. 어떻게 진먼지 알러지 되는데 저를 바꿀 생각을 하죠? 자 누나 우리 정진모 형님한테 배워야 될 게 모든 건 남의 탓이어야 돼.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본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어머니 덕, 마누라 덕, 딸 덕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지 어릴 때는 어머니 아, 덕에 됐어? 잘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어서 내 덕에 조금 잘 살았고 아주 잘 살았고 그 다음에 마누라 덕에 지금 그럭저럭 살고 있고 그럭저럭. 이제 희망이라면 이렇게 긍정적이시잖아요.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알러지 비염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음주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해야죠. 예. 대단한 분입니다.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은 소망 얘기하지 마. 이제 술 마시고 뒷날 못 일어나는 거. 아 저 세상 가 있는 호사, 거. 호사. 예, 그게 이제 제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기분 좋게 취해서 기분 좋게 떠났다. 네. 멋있다. 이태백이네요. 이태백. 예, 그게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그럼 제가 술타민을 선물로 네. 술타민을 제가 술타민을 혈압은요? 혈압은 약간 높습니다. 혈압맥은 있습니다. 고혈압은 언제 하셨어요? 병원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입원을 한 며칠 했었는데 이것도 유전이에요. 시아버님도 여기 약간 기름 덩어리가 있었는데 두경부 쪽에 있어서 수술하러 갔다가 거기서 혈압이 있는 병원에 거예요. 입원하니까 혈압 재니까 혈압 조금 검사 받아봐라 하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약은 먹어야 될 정도다 그게 몇 년 해가지고 전이죠? 한 약을 먹기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됐은 것 같습니다. 고혈압에 반신욕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신욕을 하시는 거 좋은데 제가 황제 반신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얼음을 입에 물고 하시면 좋아요.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벌써 예. 아시잖아요. 우리 몸이 인맥동맥이 소주천과 대주천을 하는 데 있어서 떨어져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항문하고 입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인들은 호흡을 할 때 항문을 케겔 운동 같이 조이고요. 입은 혀를 입천장에다 대요. 이러고 이제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입천장에다 혀를 댄다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입에 물면 인맥동맥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 된 다음에 그 얼음이 녹으면 삼키면 돼요. 그게 바로 보약이 됩니다.
진액이 되고 반신욕을 안 하던 분들이 하면 어지럽다 그러는 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열의 온도 차이가 좀 생깁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는 알레르기 비염도 있으니까 반신욕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땀이 원활하게 잘 나면서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수승화강이에요. 땀 엄청 흘려요. 네, 수증기는 위로 올라오고 불기운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얼음을 놓고 옆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물면서 녹이면서 서큘레이션을 하고 반신욕을 하면 훨씬 좋겠다. 꼭 시도해 보겠습니다. 계속 물 한 통을 2리터 정도, 3리터 정도 되는 거 들어서 다 마시거든요. 그렇죠. 물은 놔도 좋고 위스키 얼음통 같은 게 버킷에다가 놓고 얼음을 하나씩 물면서 하셔도 아주 멋진 황제 반신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주 감노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 살아요? 아니죠. 사는 동안 편한 거죠. 아, 예. 사는 동안 병수발 안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해줄게. 왜냐하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신욕을 할 때 혈압 밸런스가 깨지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갔을 때 혈압 있는 분 출입을 삼가서 써 있는 게 네. 바로 그 점이거든요. 반신욕을 할 때 또 워낙 오래 하셔서 베테랑이긴 하시지만 얼음이나 물을 좀 입에다 계속 머금으시면 서큘레이션이 좋으니까 오히려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반신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도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뒷목이 많이 굳은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반신욕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집안 가족력으로 통풍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반신욕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오래 하는 반신욕을 시작하고부터 통풍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통풍이라는 건 요산의 침착이고 요산의 침착은 보통 신장에 있는 문제를 이해하는데 사실은 간 문제입니다. 발끝에 생기잖아요. 발끝까지 순환이 안 가는 거예요, 기가. 우리 몸에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발이잖아요. 발은 체온을 재면 32도 정도 됩니다. 근데 반신욕은 뭐죠? 가장 끝이 늘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큘레이션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요산의 배출도 원활해진다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건강에는 비결이 있다. 막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위기하고 핵심적인 걸 놓치질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관심은 없겠지만 유인경 누님 건강이나 특히 뭐 남은 인생에서 바라시는 게 뭐 있으세요? 핵심을 찌그르셨네요. 관심은 없겠지만 관심 없어요. 아니 꼭 물어봐 달라 그러죠. 난 별로 궁금하진 않거든. 늘 하는 얘기지만 있죠. 뭐 옛날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모는 새끼만 먹여주고 내버려두고 그게 현모라고 생각. 간섭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내조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새끼밥은 먹여주려는 거예요. 새끼밥은 차려주면 되나요? 네. 사실 이 결혼 초기 무렵 같을 때는 마누라도 그때는 정말 새끼밥 못 차려줘서 안달을 했다니까. 아니야, 안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텐데 자꾸 초심을 잃은. 아무튼 이분 얘기예요. 새끼밥 차려주라. 간섭하지 마라. 내버려두라. 자, 정진모 히키코모리 얘기였습니다. 누님은 뭐 특별히 바라시는 거 남은 인생에. 그냥 자기가 자기 몸 이렇게 관리 잘하고 자기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치매죠. 그래서 어느 병 정도는 다 왜 정복이 치매 증상 같은 걸 보셨어요? 없어요. 이 집안이 치매로 돌아가신 분도 아무것도 없으나 누나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네, 제가 친가 쪽이 좀 있어서 걱정은 되는데 저는 뭐 치매 걸려봤자 저는 불편한 거 없고 이분이 여기가 불편하시니까. 그렇다고 이분 고통 주려고 제가 걸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바라는 게 있다면. 그래도 운동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도인은 원래 운동 안 해요. 아 정말요? 도인이 운동하는 거 봤어요? 도인이 마라톤 뛰는 거 봤어요? 도인은 늘 체조만 하지 이렇게. 여기 잘못 왔어요. 잘못 왔어요. 아니 비염 이런 거 고치려고 왔는데 잘못 판정 받아가지고. 등산은 가세요? 예. 등산 가는 게 도인이야. 도인은 등산만 해요, 누나. 대단한 분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개 2마리 끌고 집에 뒷산에 그게 도인이에요. 또 살림력도 하시죠? 네. 네. 그게 도인이에요. 휴양림. 그 도인이 하는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젠장. 자, 아무튼 치매 걸리지 말고 운동 계속 개와 산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수술한 거 뭐 제왕절개 하셨다 그랬고. 쓸개 제거했죠. 쓸개 없는 인간이잖아요. 누나 그 쓸개 수술한 게 언제였어요? 10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증상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독감에 걸린 듯이 독감에 걸린 듯이. 온몸이 막 너무나 감기 몸살 증세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고열에 너무 피로하고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80 먹은 할머니 상태다라고만 했지 쓸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기자 시절이었으니까 여기가 너무 따끔거리고 끊어질 듯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쓸개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거기서 진단은 빨리 잘했네. 제 남편이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그럼 언제 죽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봐서
그로부터 며칠 뒤에 열이 나고 그래서 갔더니 쓸개 염증이 있다 너무 차서 곧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걸 보고 왜 머리에 있는 돌이 여기까지 내려갔니? 보는 사람마다 오신 김에 이 돌이나 좀 보고 가시죠. 아니 그 돌이 나는 단단한 건 줄 알았더만 퍼석퍼석하게 그 화산석 같이 그 제주도 화산석 같이. 그게 방금 그런 돌도 있고요. 돌이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담석 수술을 아, 했고 진짜요? 저도 미래 할 거예요. 집안이 이게 유전적인 게 좀 있어요. 맹장염하고 이 담석을 좀 구별해야 되는 게 맹장은 쑥 눌렀다가 뗄 때 하고 아파요. 담석은 계속 아픕니다. 손 댈 것도 없어 그냥 아파요. 그리고 죽을 정도로 아파요. 네, 제가 굉장히 무디잖아요. 네. 감각적 무딘 때도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예, 아파서 맞습니다. 제 발로 기어 들어갔는데 전조 증상은 열이 나요. 네, 끊어질 극심한 우상복통. 예, 찍찍찍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살 기운이 있다고 착각하기 참 몸살 쉬워요. 간염 증상하고 몸살 감기 증상 90%가 일치합니다. 그랬더니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꽃보다 남자 한창 유행할 때 F4 유행했는데 F4래요. 피메일 여성이 주로 많고 40, 40대 이상이고 팻 약간의 살집이 있고 또 피부 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저한테 해당한다고 해서 저는 살집도 있었군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미리 알기가 참 어려워요. 네, 예, 예. 배가 아팠던 적은 그게 처음이었었나요, 그날? 약간은 있었지만 뭐 무리 정도 가나 보다 정도 했는데 조금 아프면 곧바로 병원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제 몸을 무시하고 학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담석이 유인경 누님 같이 바로 앞에서 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감춰져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애먹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염증 수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석 수술 많이 한 데서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이 많은 전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면 좋고요. 네. 반나절 정도 아프다 말면 괜찮습니다. 아픈 통증이 쉬지 않고 2, 3일 정도 계속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무조건 전문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셨는데 제가 누님 취향을 알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알러지 비염이 두 분 다 공통점으로 있어요. 서로에 알러진 것 같아요. 서로 항원항체가. 그래서 기관지와 알러지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가져오세요. 제가 실제 경험을 했어요. 저도 목소리가 좋은 편이잖아요. 와,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방송을 한 달에 45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 먹고 좋아졌어요. 배하고 꿀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고요. 또 배하고 도라지하고 같이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자, 이거를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 건강한 기관지를 다 소망하시면서 자, 이렇게 예, 건강하시고요. 예, 기관지의 건강을. 과일 중에 기관지에 가장 좋은 과일을 딱 하나 고르라면 배입니다. 배는 80% 90%가 수분이잖아요. 네. 폐하고 기관지는요 무조건 윤조약이라 그래요. 윤조약. 폐가 건조하니까 촉촉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들어가면 촉촉해지잖아요. 동의보감 배 효능을 좀 정리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못하는 데습니다. 매일 먹어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매일 먹는 거다. 그다음에 재개결. 개결이 여기에서 올라오는 열을 개결이라 그래요. 손님열이라 그래요. 개결이 있을 때 좋고 지신번 여기 가슴이 답답할 때 좋고. 진해 거담에도 좋은 거. 그럼요. 그다음에 배를 설탕이나 꿀이나 해서 달여서 먹는 게 좋고요. 술독에도 좋아요. 알칼리성 식품이고요. 그리고 변비에 좋아요. 그다음에 천식기관지염에 좋고요. 근데 항상 배는 배즙으로 먹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칼로리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서 안 먹어야 돼서. 먹어야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따님 결혼식 때 네. 한번 지나가다 뵀거든요. 근데 되게 저한테 무례하게 저를 보자마자 전 무슨 체질이에요? 아니 길 가다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나 그날 퇴근했는데 보자마자 무슨 체질인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의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던 어부남이에요. 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남편이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막 들이대시는 분이구나.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나중에 한의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그날입니다. 원장님한테는 전문적으로 질문이나 했죠. 가톨릭 신부님한테 왜 치마를 입으시냐고.